대통령이 어제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는지. 사실 이제 뭐 윤석열 총리 무슨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지금 총선 이후에 제일 당황하고 있는 것이 정부 여당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두서없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정말 솔직하고 담백하게 국민들에게 한번 입장을 정리해서 표현하시는 게 어떠냐. 야당 대표의 만남 이거 하나 정도만 제시하시고 나머지는 다 두서없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한동훈 위원장에게 식사 제한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거부당하고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지만은 누가 봐도 거부한 모양새인데 그런 걸 보면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는지. 사실 이제 뭐 윤석열 총리 무슨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이게 뭐 무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총선 이후에 제일 당황하고 있는 것이 정부 여당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두서없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정말 솔직하고 담백하게 국민들에게 한번 입장을 정리해서 표현하시는 게 어떠냐. 그 안에는 우리 개혁신당 측에서 제안했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뭐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아이디어 차원의 이런 수습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임시적이고 떠밀린 듯한 형태의 야당 대표의 만남 이거 하나 정도만 제시하시고 나머지는 다 두서없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당장 지금 국민들께서는 여당 비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에게 식사 제한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거부당하고 뭐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지만은 누가 봐도 거부한 모양새인데 그런 걸 보면서 대통령의 그런 어떤 선언적인 어떻게 하겠다보다도 정말 민망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. 외교에서 외치의 성과를 내겠다더니 이제는 국제적으로 초청도 잘 받지 못한다 이런 것들. 저는 국가 운영망이 앞으로 아직 3년이 남았다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재정비하고 국민들에게 말을 던져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. 아침에 정진석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인데 어떻게 보시나요? 참 비서실장 찾는 게 뭐 이렇게 요란하고 이렇게 또 여러 사람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뭐 예전에 보도에 따르면은 장관의 삼선 의원을 지냈던 원희룡 전 장관에게는 또 뭐 정무 수석 역할을 또 제안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게 정말 두서 없다는 게 그런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평정심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주변에 조언자랍시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대통령마저도 또 믿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인사가 말이 되는지 아닌지 궁금하시면은 저한테라도 물어보십시오. 진짜 제가 다 답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나오는 인사들은 글쎄요, 저는 돌려막기보다도 더 안 좋은 양태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. 사실 이번 선거에서 사실 책임을 져야 될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어쩌면은 뭐 상해에 해당하는 직위를 이렇게 준다고 하면 얼마나 공정하지 않은 그런 인사겠습니까?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어 있지 않다. 당심 100% 전당대회 룰을 밀어붙였던 사람이 저는 이 정부의 실패에 굉장히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아니 그런 사리 판단마저도 안 되는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어 가고 있다는 판단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비서실장이 되면은 저는 그거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? 대통령에게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지 있지 않다. 그리고 또 매번 일정 잡을 때 어디 시장으로 또 모시고 가고 그 시장마저도 안 되면 서문시장으로 가고 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?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민심이 뭔지 아는 사람이 좀 비서실장과 총리에 포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혹시 그 민심에 괴리되지 않는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어떤 분에게 물려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지. 저한테 물어보면 답할 텐데 제가 대통령께서 물어볼 일이 없으니까 제가 처음에 홍준표 총리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
사실 그런 거잖아요. 뭐 어떤 보도에 따르면 총리직을 실제 홍준표 시장에게 식사 자리를 제안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은 대통령께서 홍준표 시장에게 총리를 제안하셨다면은 아마 홍준표 시장이 거절하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대통령께서 얼마나 지금까지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의 자세를 바꿔낼 수 있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제안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 것처럼 저는 대통령께서 훌륭한 분을 모시는 것 또 하나요. 두 번째로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자리를 열어줄 공간을 열어줄지를 먼저 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. 지금 대통령이 아무리 그 민심을 잘 아는 인사에게 접근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안 믿겠죠. 본인이 그러면은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안 믿겠죠.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우선 큰 틀에서 실질적인 책임 총리제를 운영하겠다든지 아니면은 장관에 대한 추천권, 임명권을 책임 총리에게 부여하겠다든지 이런 명시적인 어떤 선언적 조치들이 있은 다음에야 천하의 인재도 가가지고 역할하겠다는 결심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제가 아무리 민심을 알고 훌륭한 총리나 비서실장 수행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한다 한들 그분들이 내키지 않을 겁니다. 그게 대통령이 그런 어떤 명시적인 역할에 대한 그런 천명이라는 게 없으면은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참 대통령에게 왜 맨날 제가 조언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부터 선행하고 나서 천하의 인재를 얻으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. 제가 단언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지금같이 대통령이 독선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시는 게 명확한 상황 속에서 말만 믿고 어떤 명시적 조치 없이 말만 믿고 대통령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자리 받아들이는 사람? 저는 그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본인이 일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 자리의 직위의 높고 낮음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저는 그분도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생각이라면은 대통령 뜻부터 어느 정도는 돌려 세울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인데 저는 대통령의 그런 절차 없이 선뜻 냉큼 이런 거 받아들이는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